반갑습니다. 네, 6월 16일 목요일이고요. 네, 저녁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 따뜻함님, 리치모님, 네, 뽀기님, 그리고 황금계좌님, 월봉여사님, 인내화꿈님, 나는 우주님, 네, 저를 알게 된 것이 행운입니까? 네, 좋아요. 그런 거를 자꾸 이제, 되풀이해야 됩니다. 레드골드님, 물매사랑님, 하늘지기님, 포비님, 게스트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비상을 꿈꾸며님도 어서 오시고요. 엿은 맛이나 좋아요. 너무 부정적인데 이거 사람들이 이렇게 바뀌었어 부정적으로. 네, 부정적인 생각하지 마. 자, 형주님 어서 오시고요. 정상원님, 상투실렁님, 네. 그리고 성환아빠님, 한사발님, 문영민님, 박실비님, 오개님, 김혜경님, 봄봄봄님, 드리면 해피님, 원태호님, 패밀리피싱님, 긍정의 힘님, H님, 김혜련님, 들꽃님, 예쁜 하늘님, 탈모박사님, 탈모박사. 네, HM우님, 박순희님, 존중님 어서 오시고요. 해피시그널님, 도네시님, 밤토리님, 여종성님도 어서 오시고요. 둥이맘님도 반갑습니다. 유연한 리치님, 김용수님, 해바라기님, JMR님, 하얀 민들레님, 치맥하고 계세요? 좋으시겠구먼요. 네. 네, 좋아요. 네, 김재환님, 78복댕이들님, 도채호님, 인간연습님, 태우어머니님, 김선생님, 양봉업자 팜스통님, 행복한 부자님, 백호님, 윤중호님, 빨강망토님, 발칙한 생주님, 어서 오시고요. 네. 뭘 자꾸 잣 같은 날이 즐거운 날이 아닌가? 괜찮지 않아요? 네. 송혜님 어서 오시고요. 네. 날마다 불기둥님도 어서 오시고요. 오늘 이렇게 많이 왔어. 네. 스티븐 김님, 네, 오랜만에 오셨네요. 네, 스티븐님, 해피님, 플러스 났어요. 네, 뭐, 괜찮은데, 뭐. 네, MNS님, 서희아님, 진옥수님, 유별님, 원희아빠님, 별빛님, 백억부자님, 그리고 행복한 뜨은기님, 해와달님, 황마소님 어서 오시고요. 네. 불방방이님, 폭곤도마뱀님, 봉금덕님, 나무화숲님, 채은님, 야생호랑이님도 어서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유럽장이 지금, 네, 폭락 중이죠? 네, 유럽이 지금 폭락하고 있습니다. 2% 정도. 독일, 영국, 프랑스 다 2% 넘게 하락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고요. 미국 선물도 지금은 개판이죠? 네. 선물 개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또 걱정하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기분 나쁜 거요? 네. 이거는 내일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내일 걱정이요. 내일 주가 빠지면 그때 기분 나빠하시면 되고요. 네. 오늘은 뭐 일단은 주가 올랐잖아. 플러스 났잖아요. 그죠? 내일은 플러스 났잖아. 오늘 일단 플러스 나지 않았어요? 네. 뭐 단 1%라도 올랐으면은 네, 그러면 됐지 뭐. 네. 이걸 막 그냥 뭐 10년 후에 있을 일까지 막 다 끄집어내가지고 막 걱정하고 막 그러지 마요. 왜냐면, 사실 지금 여러분들이 걱정스럽고 막 그렇게 돼 있는 게, 마음의 상처, 이걸 전문용어로 뭐라 그래요? 마상이라고 그래요, 마상. 네. 전문용어로 마상이라고 하지. 마상이야, 마상. 네. 내린 게 자랑이요? 올라면 올랐다고 하는 거지, 뭘, 내렸다고 걱정, 네! 괜찮아요. 네. 네, 오늘 많이 올랐다가 좀 떨어져서 살짝 플러스로 마무리 됐을 건데, 안 그래? 희한하네. 네. 아무튼 올랐다면 다 올라온 걸로 알아요. 네. 근데 이 마상이, 네, 이게 진행이 된 거예요. 마상이 진행이 돼서, 이제 조금만 건드려도 이제 슬픈 거지. 열받는 거야. 이제 기분이 안 좋은 상태에서 건드리면 어떻게 돼요? 하잖아요. 네. 건드리지 마! 네. 존중님 채팅하지 말고 운전해. 운전. 앞에 봐요. 앞에. 곧 끼어든다. 깜빡이 켜고. 네. 운전하세요. 네. 끼어들지 마시고. 네. 어서도 오세요. 네, 어서도 오세요. 마음의 상처가 커서 그래요. 근데 이럴 때가 사실은 개인 투자자들이 빠져나가는 그런 하나의 어떤 통로가 됩니다. 네, 통로가 돼요. 그래서 많이 떨어지는 시점에서 대체적으로 이제 주가가 빠지는 그런 형태로 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네, 이 부자 딱 좋은데, 네, 우리 예의는 좀 지켜서 가자. 네, 그죠? 네,
예의는 좀 지키자. 아, 너 가만 생각해보니까 내가 계속 받아주니까 안 될 것 같아. 그 사람의 어떤 그런 게 있잖아요. 기본적인 거. 이 딱 그 말하는 것부터 보면은 얘는 기본이 안 돼 있어. 막 이런 느낌이 딱 들 수밖에 없거든. 그러면은 나한테 굉장히 안 좋은 일이 돼. 내가 지금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 부자 당신을 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원래 그냥 개 같고 막 똥 같고 그러면은 그냥 막 저놈은 개니까 똥이니까 막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근데 그게 아니라 막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이 부자님은 네. 존중받아야 되는 사람이니까. 그죠? 네. 화이팅! 네. 이렇게, 이렇게 인정을 하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왜 그래요? 네. 그럼 내가 또 이상한 사람 같은데? 알았어요. 이 부자님. 네. 그래요. 네. 어차피 투자에 대한 생각은 다 같이 달라. 네. 다 같이 다르고요. 나는 오른다 생각하고 나는 내린다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뭐 지금 장이 내리는데 내일도 선 내리는 거 아니야? 막 그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많이 내렸기 때문에 또 올라올 수 있는 거다. 줍줍하자. 왜냐면은 투자에 대한 부분은 서로 다르거든요. 왜냐면 나는 단타를 할 수도 있고요. 또 내가 보는 업종이 이게 있을 수가 있고, 또 나는 장기 투자를 할 수도 있고, 또는 난 지금 현금을 준비해서 매수할 기회만 가지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시장의 이런 하락이 받아들여지는 느낌들이 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으로 가시면 되는 거고요. 네. 그거를 왜 여기서 얘기하냐고. 그러니까 이 부자님, 그거를 여기서 얘기하면 안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요? 네. 쉽게 얘기해서 그 축구 경기를 하고 있어요. 한국. 내가 지금 잘 모를까봐 친절히 설명해 드릴게요. 한국하고 브라질하고 축구 경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막 그냥 뭐 브라질 그때 5대0으로 이겼죠? 5대0으로 이겼어. 브라질, 한국을요. 그러니까 막 그 관중석에서 내려와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뭐 442 시스템을 쓰라고 했잖아. 왜 손흥민이를 거기다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하냐고, 이쪽으로 하라고 했지. 걔한테 기회를 주란 말이야. 관중석에 나와가지고 코치한테 막 뭐라 그래. 그럼 무슨 얘기를 들어요? 이 관중석에 내려온 사람이. 얘가 어떤 사람이 되는 거요? 전문 용어로 미친놈이 되는겨. 네, 네,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 그러니까 그거는 저기 가서 그냥 관중석에 가서 혼자 알아서 그냥 이렇게 하고, 난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한다. 그렇게 하면 돼요. 동네 축구 조기 축구에 나가가지고 442 시스템을 쓰시든 뭐 433을 쓰시든 그건 뭐 알아서 하시면 되는 거잖아. 그죠? 여기 국대대표들 나와가지고 축구하는데 와가지고 여기서 뭐 442를 쓰라느니 뭐 내가 이럴 줄 알았다느니 뭐 그러면은 내가 토토를 했구나 이 생각밖에 안 되는 거야.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네 마음속에 담아둬요. 네, 그리고 꿈속에서 나오는 그 신령님이나 조상님하고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얘기해보고 토론해보고, 그리고 또 그런 것도 하고 싶으면 그런 투자해서 돈 벌고 그렇게 하세요. 그럼 되지. 네. 그리고 또 내가 이제 뭐 도저히 이 뜻을 네 널리 펼쳐야 되겠다. 그러면 방송을 만들어. 네. 전격 이부자 방송 해가지고 딱 만든 다음에 탁 해. 그 다음에 내가 그럼 그럼 나한테 와서 얘기해요. 방송 열었다고. 그럼 내가 가서 구독해 줄게요. 이부자님도 나한테 구독하고 있으니까 나도 구독해 준다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네. 이 어려운 세상에서 막 이렇게 가시도 없고 막 그러지 마. 잘 살아야 돼. 지금은 사실 여러분들 이제 계좌에다 푹 한 번만 찔러주면 여러분 옆에서 가가지고 어깨빵 이렇게 한 번만 해도 그냥 이게 눈을 이렇게 부라리고 막 화를 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는 굳이 민감할 필요가 없어요. 예민할 필요도 없고 또 상대방을 놀릴 필요도 없어요. 아유 너 그거 샀냐? 너 그거 못했냐? 아유 너 손실이냐? 헤헤헤. 나는 오늘 5만원 먹었지? 그냥 가가지고 주댕이 찢어버리고 싶잖아. 이런 건 좋지 않아요. 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나한테 이득이 되는 게 뭐가 있지? 득이 되는 게 뭐가 있어? 내가 돈이 생겨, 떡이 생겨, 뭐가 생겨요? 지금 이 방송을 여는 이유는 뭐냐면 다 같이 잘 되고자 하는 방향입니다. 다 같이 잘 되고자. 다 같이 잘 돼야 돼. 왜냐하면 저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죠. 지금 여러분들이 잘 되고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고 돈을 많이 버셔야지만이 저 역시도 그래요. 저 역시도 돈을 벌고 부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냥 뭐 내가 사기나 치고서 그냥 뭐 어디 날아가 버린다거나 그럴 거 아니니까. 네. 여러분들 저도 최선을 다한단 말이지. 네. 저도 여러분들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내가 듣고서 뭐 마음에 안 드는데 나랑은 좀 생각이 다른데 그러면 그냥 뭐 집어치우고 다른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내가 뭔가 전략을 짜야 되겠다라든지 방향을 좀 봐야 되겠다라든지 아니면 뭐 그냥 어차피 전문가 의견들은 대부분 참고 아닙니까? 네. 그죠? 참고잖아, 참고. 내가 여러분들한테 뭐, 야, 강남 거기 뭐 18번지에 땅을 사야 돼! 이렇게 얘기하면 가서 땅 살겨? 아니잖아.
그건 좀, 네. 그건 왜 안 해? 이건 뭐냐면 여러분들의 투자가 더 나아지기 위해서 이런 생각이 있고 저런 흐름들을 지금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고 시장이 어떻게 굴러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함이에요. 네. 그거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제 방송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방송을 많이 들어보세요. 많이 들어보시고 어떤 얘기를 하는지. 저는 그래서 이 닥터둠들 이야기도 있잖아요. 그런 방송도 다 봐요. 네. 다 챙겨보고, 그리고 뭐 좋게 얘기하는 사람들 이야기도 다 챙겨보고, 또 책도 많이 보고, 뭐 기회가 어떻게 나오는지 보고. 근데 제가 해보니까 그렇다는 이 얘기예요. 제가 해보니까 지금 당장의 어떤 위기감이나 지금 당장의 무서움 이런 것들은 많이 있어. 그죠? 네. 그리고 뭐 주가가 당장 뭐 피부로만 와닿아요. 막 지금 날씨 더운데 밖에 나오면 피부 따가운 것처럼 뭐 지금 막 와닿아. 근데 우리가 뭐 지금 뭐 이제 삼복더위 다가오잖아요. 뭐 뭐 날씨가 더워. 해만 뜨면 막 더워. 막 뜨거워. 막 살이 시커멓게 타고 막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겨울이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 그런 사람 아무도 없잖아. 이제 이 여름으로 해가지고 내가 이번에 타 죽고 말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요것만 좀 지나가고 나면 그래도 선선한 바람이 불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고 또 그럼 되게 추운 계절이 또 오겠지 라는 것을 다 알고 있어. 이거 왜 알고 있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동안, 그죠? 27년 동안, 네? 봄, 여름, 가을, 겨울을 겪으면서 우리가 경험상 알게 된 거거든. 그렇잖아요. 나는 27년이지만 여러분들은 더 많은 세월을 사셨겠지? 네, 저는 27번밖에 경험을 안 했지만 여러분 저보다 더 많이 경험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요맘때쯤 되면 찬바람이 불어. 요맘때쯤 되면 이제 뭐가 돼. 이제는 꽃이 필 때야.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태풍 한 몇 번 지나가고 나면 이제 뭐 밤이 뭐 떨어진다든지 뭐 감이 익어간다든지 그러면 이제 가을이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추석 때쯤 되면은 새벽에 춥더라. 이런 것들이 다 경험 아닙니까? 그래서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그런 이야기 하는 것들 그냥 뭐 그런 과학적 근거도 없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 아니요 내일은 비가 올게요. 허리가 쑤셔. 그럼 다음날 비가 오잖아. 그거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거 같은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 뭐가 있다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오늘 비가 오겠습니다라는 일기예보를 보고 내가 우산을 갖고 나가는 것도 중요하죠. 근데 또 지금 오늘 날씨가 굉장히 덥겠습니다. 아니면 지금 굉장히 이제 더운 날이다. 비가 온 날이다. 추운 날이다. 이런 일기예보를 우리가 참고를 해야 돼. 왜냐면 거기에 맞는 대비를 우리가 또 해야 되거든요. 하지만 이 상황이 계속될 거라고 믿는 사람 아무도 없다고. 그죠? 비가 오는 거, 날씨가 더운 거, 날씨가 추운 거, 이 상황이 영원히 지속될 거라고 누가 믿어요? 아무도 안 믿잖아. 그래서 주가가 떨어지는 것과 상승하는 것은 항상 순서대로 돌아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저 상승장까지 내가 살아서 갈 것인가를 생각하세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동안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시장에서 언급해드리는 이유들은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제 뭐 바닥을 잡으면 올라갈 겁니다. 바닥을 잡으면 올라갈 겁니다. 이게 희망 고문 같지만 실제로 그러지 않아. 왜냐면 바닥을 잡으면 올라가는 건 맞아요. 네. 틀린 말을 하는 게 아니잖아. 그죠? 바닥을 잡으면 올라가. 문제는 바닥이 안 잡히고 있는 게 문제인 거지. 그죠? 바닥 안 잡히고 있는 게 문제인 거지. 자, 금리가 역전되는 거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릴게요. 금리가 역전되면 왜 문제가 있겠나? 당연하지. 미국의 금리가 더 올라가니까. 이거 그때 가상금리 설명드렸었죠. 장동건하고 나하고 굳이 비교하면서까지 설명을 드렸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이제 KB금융하고 저축은행하고 비교했을 때 KB금융의 이자율이 더 높다라는 걸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굳이 저축은행에다 저축 안 하고 KB금융에다 저축하고 싶겠지. 요거야. 미국의 금리가 만약에 3%가 나왔는데 우리나라가 2%야. 그러면 어디로 가겠어요? 미국으로 가고 싶겠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돈을 들고 튀는, 우리나라에서 빠져나가는 그런 엑소더스? 네, 엑소더시? 뭐 그런 거잖아요. 이제 탈출한다. 그런 개념이 나타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거의 많죠. 실제로 이런 게 벌어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합니다. 우리나라는 그럼 가만히 있겠냐? 자, 2018년도를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2018년도에 미국이 금리가 올라가면서 우리는 자빠졌죠. 미국은 계속 올라갔어요. 왜냐면 달러가 다 일로 들어갔거든. 그래서 요건 그 미중 간의 무역 분쟁에 대한 이야기가 분명히 있었지만은 요 내용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요때도 미국과 우리나라의 금리가 역전이 됐어요.
네. 역전이 됐어요. 실제로. 그래가지고 주가도 많이 빠지고 미국은 계속 올라가고 이런 상황이 벌어졌었지. 이때하고 다른 점은 무엇일까? 이때하고 지금하고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이때의 미국 금리 상승과 지금의 미국 금리 상승은 다른 점은 뭘까요? 네. 뭘 것 같아요? 단편적인 거를 보니까 그런 거야. 이때는 뭐냐면 미국이 그냥 올렸어요. 무슨 말이냐면 다른 애들은 다 몰라. 미국이 갑자기 야 우리 금리 올릴래. 그럼 올리는 거야. 이때는 트럼프가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그런 게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은 네. 왜 우리는 금리 올릴 거야 라고 올려버렸어. 다른 나라들은 뭐라고? 니네 올린다고? 대책이 안 서 있는 상태죠? 네. 대책이 안 서 있던 상태입니다. 통보가 없는 상태에서 미국이 선제적으로 금리를 올려버리고 다른 나라들은 멍하니 있다가 역전이 돼서 자빠지게 된 상태가 됐습니다. 대책이 안 섰거든요. 근데 지금 미국은 어떤 상황이냐면 이미 몇 달 전에 각국에 있는 중앙은행장들을 다 불렀어요. 일로 와봐. 우리 금리 이제 올릴 건데 니들도 준비해야 될 것 같아. 이해되시죠? 우리 금리를 올릴 건데 너희들도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 이야기를 한 것과 안 한 것의 차이가 있습니다. 한 것과 안 한 것의 차이요? 되게 재밌지 않아요? 아무것도 모르고 얻어맞으면 되게 뭔데? 이렇게 하지만은 자 여기서 이제 난 10걸음 걸어가면은 뒤통수가 얼얼할 거야? 그러면 뒤 착 피할 수 있잖아. 지금 한국은행이 바보 똥개가 아닌 이상은 자 미국이 금리 올리는 거 알고 있잖아요. 물론 자이언트 스텝이라는 변수 하나 생겼지. 0.75라는 게 생겼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깊어질 수 있겠지만 미국이 금리 올릴 거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었습니까? 이때는 몰랐지. 미국이 금리를 올릴 거라고. 이때는 몰랐어요. 그냥 올리고 나서 우리가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지금은 올리기 전부터 알고 있었어. 0. 몇 프로 때부터 금리 올린다고 알고 있었어. 그게 언제냐면 저 끝에 연초, 작년 연말 이랬거든. 그러면 이 기간 동안에 놀고 처먹은 게 아니라면 빈둥빈둥거리는 물론 그랬을 수도 있어. 우리나라 관료들을 내가 믿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알고서도 뒹굴뒹굴하면서 에라 모르겠다 그냥 뭐 맛있는 거 갖고 과자 하나 까먹고 막 그렇게 뒹굴뒹굴하면서 배틀 죽이고 있었을 가능성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뭔가를 알고 있다라면 지금 금리 계속 올리고 있는 상태잖아요. 뭐 이번에 금리 동결하긴 했지만 네 금리 올라갈 거예요. 금리가 올라가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죠. 물론 이제 금리를 따라서 올린다라는 것은 뭐 사실 중요한 건 아닐 거예요. 근데 금리가 이제 너무 높아지게 됐을 때 만들어지는 문제점, 이게 문제거든요. 금리가 뭐 역전이 되든가 말든가 사실 그거는 네 뭐 외국인들이 뭐 얼마나 이탈하고 말고 그거 자 외국인들이 이탈한다는 것도요. 지금 외국인들이 이탈하는 것은 생각해봐요. 국채에 대한 메리트예요. 즉 금리가 인상됐을 때 그 나라로 가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뭐예요? 채권에 대한 메리트거든요. 주식에 대한 메리트는 전혀 아니에요. 근데 주가가 많이 떨어져가지고 애매한 뭐 이렇게 저평가인 상태고 또 주가가 올라가려고 해. 경기가 좋아지려고 해. 그러면 금리가 뭐 역전이 되든 뭐 역전 할아버지가 되든 이거는 관계가 없어요. 이쪽에서 수익이 더 많이 나올 거다 싶으면 얘네들이 이탈 안 합니다. 그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어서 들어오세요. 생각해봐요. 네. 아무리 저쪽이 더 좋아 보이고 더 안정성 있다 보인다 한데 여기 수익이 더 많이 나온다는데 그쪽으로 갈 필요가 없잖아. 그죠? 내가 삼성이라는 대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데 외국계 기업에서 야 돈 더 많이 줄게 일로 와봐. 그러면은 넘어가고 싶겠지. 근데 삼성에서 야 걱정하지 말고 지금 우리가 너 지금 1년만 고생하면은 내가 뭣도 달아주고 해가지고 실제로 따지보면 쟤네보다 돈 더 많이 받아. 그리고 안정적이지 않니? 우리나라에 있으면 되는 거 아니겠니? 이렇게 하면 여기서 이탈할 이유가 없지. 왜 돈 더 많이 준다는데 굳이 갈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그게 이 부자님의 단점이야. 자기하고 생각이 다르다 그러면은요 그냥 거기서 대고 바로 그냥 나 문을 벽을 딱 세워버려. 다른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야 된다니까. 네. 내가 그걸 뭐하러 물어봤어? 나한테 동조해주세요라고 물어본겨? 여러분들 종목 진단할 때도 그렇게 하죠? 이거 어떻게 해요? 보유해라고 제발 말씀해주세요. 이런 거 아니야? 지금 금리 인상하고 되면 뭐 외국인이 이탈해가지고 시장이 폭락할 거요. 뭐 거기에 대한 부분들이 그러면 뭐 시장이 폭락할 거니까 여러분들 다 털고 떠나십시오. 이 부자를 따라서 자 모두들 네 노아의 이 부자의 방주에 오르십시오. 뭐 이렇게 얘기해줘야지. 네 이게 정말이요?
이게 정답인 거야? 자, 이제부터는 이 부자의 방지에 오르세요. 세계는, 네, 작살날 겁니다. 여러분들 집 팔고, 노 팔고 해가지고, 네, 현금화 시켜가지고 다 이 부자를 따라가세요. 이게 맞는 말이야? 사람이라는 건요, 자기도 생각이 있으면 남도 생각이 있다는 걸 알아야지. 그죠? 그럼 내가 얘기하잖아. 그리고 나는 내 방송이잖아요. 그럼 난 내 마음대로 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거예요. 이게, 뭐 지금 여기에서 여러분 그 이 부자님이 지금 주도권을 잡을 수가 없는 이유가 사실 그거야. 뭐 잘 보는지 안 보는지 내가 안 봤는데 어떻게 알아? 잘 보는지 안 보는지. 실제로는 쪽박이고 뭐 그냥 맨날 손절하고 있고 그냥 돈 한 푼 없이 그냥 맨날 깡소주에다가 멸치 대가리 고추장 찍어서 먹고 있는지 내가 안 봤는데 어찌 아냐고. 그렇잖아. 그렇지 않아요? 너무 웃기지 않아? 네. 뭘 또 까칠해? 까칠해. 피부가 좀 까칠해졌어? 피부 요즘에 빛나는데, 아무튼, 네, 그래, 뭐, 내가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도, 뭐, 그렇게 예의가 없고 그러면, 뭐, 별 수 없는 거지, 뭐. 그리고, 자기만의 어떤 세계에 갇혀 있으면 사실은 뭐, 그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외통수라고 하죠? 외통수, 외골수. 네. 뭐, 이 정도 했으면 나는 많이 베풀었다고 생각해. 그죠? 네. 그잖아. 그잖아. 그러니까 만약에 듣기 싫으면 구독을 끊어. 구독을 해서 계속 들으면서 뭐 거기에 대해서 자꾸 뭔 얘기를 해. 좋은 얘기 듣지도 못하면서. 그죠? 네. 얼른 가. 네. 얼른 가세요. 네. 듣기 싫으면 가는 거지 뭐. 아무튼 뭐 금리 역전에 대한 부분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래서 뭐 금리 인상을 안 할 것이냐? 금리 인상할 거예요. 금리 인상해야 될 수밖에 없고, 네. 뭐 0.75씩 같이 올리면은 영원히 뭐 계속 평행선 가는 거고요. 네. 우리나라도 뭐 짧게 올릴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금리를 많이 올리겠지. 네. 이런 부분이니까 이런 쪽으로 가시면 되는 거고요. 더 중요한 거는 지금 오늘 정부에서 이 약간의 부양책 비슷한 게 나왔잖아요. 지금 보면은 이제 종부세, 네. 14억까지 비과세 들어간다 얘기 나왔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양도세 면제가 나왔어요. 양도세 면제, 주식 양도세. 네. 주식 양도세 면제가 나왔고 그다음에 법인세 인하 22%까지 인하하는 거 요 안건이 3개가 나왔죠. 자, 요거가 과연 시장의 활기를 좀 불어넣어 줄 수 있겠는가 라는 생각인데. 네. 그죠? 네. 그런 생각인데 누가 욕했어요? 몰라. 채팅 다 보는 게 아니라서, 네. 지금 주식 양도세를 지금 100억으로 만들었어요. 네. 100억으로 만들었어. 양도세를 100억으로 만들었어. 그러니까 예전으로 돌아간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연말에 팔아먹을 사람은 없을 거예요. 아니, 이거는 지금 된 거예요. 네. 이건 지금 된 거. 이거 지금 된 거예요. 통과 떠나서요. 이거는 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된 거고요. 정부에서 이렇게 진행을 하기로 했어요. 이거는 2년 유예예요. 2년 유예라서 지금 2025년도까지는 네, 양도세를 우리가 이제 낼 사람 별로 없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증권거래세도 0.2%로 인하하는 것 같은데 이것도 본 것 같아요. 0.2%로 인하한다고. 네. 그래서 일단은 뭐 이게 지금 근데 정부가 지금 뭔가 약간 네 미싱을 하고 있는 게 지난 정부도 마찬가지지만 이번 정부에서도 중요한 걸 안 건드려요. 공매도를 안 건드려. 공매도. 네. 이 공매도를 안 건드려. 나 이게 제일 좀 그래요. 그죠? 지금 보시면 이 공매도로 인해서 얘네들이 지금 이 주식 시장을 망가뜨리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네. 2조가 돈이야? 뭐 2조밖에 없다고 그러는 건데 아무리 손실이 났어도 2조 갖고는 안 되지. 한 10조쯤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여윳돈 10조 정도로 주식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뭐 2조 좀 왜 이러세요, 김재환님? 네. 뭐 지금 2조 살짝 기분 나쁠 뻔했네. 네. 나 지금 우리 집에 지금 KTX 타고 2시간씩 가야지 우리 집 나오고 그래요. 정문에서. 네. 정문에서 입구까지 KTX 타고 한 2시간 가야 된단 말이야. 근데 지금 내가 만수르한테도 밥 안 얻어먹는 사람이에요. 그 가난한 애들한테 밥 얻어먹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그 정도는 하고 살아야지. 그렇잖아요? 네. 그 사막에 사는 애 얼마나 불쌍해. 그런 애들한테 밥 얻어먹으면 되겠어? 아니요, 양도세 이제 100억이에요. 네. 100억입니다. 100억으로 늘어났어요. 그래서 2년 동안은 여러분들은 이제 낼 일은 없습니다. 지금 10억이었다가 이거 없어졌어요. 이거 2년간 유예돼서요. 100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이제 연말에 이제 계속 이 양도세 때문에 계속 털었잖아요.
매도가 계속 나왔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이제 좀 완화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지금 하반기에 약간 기대를 좀 걸고 있는 건 있어요. 뭐 공매도를 안 건드리고 있어서 좀 이게 답답하긴 한데 뭐 정부도 생각은 있겠죠. 네, 뭐 그래서 뭐 그거는 뭐 나보다 더 많이 해본 사람들이니까 뭐 알아서 하겠지만은 이 공매도가 사실은 제일 큰 문제긴 해요. 근데 사실 지금은 이제 와서는 공매도를 뭐 없앤다 어쩐다 뭐 막 한다 그러면은 욕을 더 먹을 것 같아요. 솔직히 공매도는 말이에요. 네. 이조동. 공매도는 말이죠. 공매도는 뭐냐면 주가가 높이 있을 때 떨어질 것을 예상해서 팔아먹는 투자잖아요. 팔아먹는 투자잖아요. 근데 이거 잘 생각해 봐봐요. 지금 다 내려갔어요. 이만큼 내려갔는데 여기서 뭐 공매도 쳐가지고 얻어 처먹을 게 뭐가 있겠냔 말이요. 네. 이 주가가 이미 내려가 버렸어. 네. 여기에서 여기까지 이제 내려와 버렸어요. 그럼 여기서 뭐 공매도 쳐서 먹을 게 뭐 있겠냔 말이지. 여기서 이제 공매도 금지 해봤자 공매도 치지도 않을 건데 공매도 금지 해봤자 아니겠습니까? 네? 물론 이제 뭐 단기적으로 급등한 종목들이 있을 테고 뭐 그런 게 있을 테니까 뭐 이런 것들을 공매도로 치거나 뭐 그런 거 있겠지만 시장 전체가 지금 다 빠졌잖아요. 시장 전체가 올라간 애들 보면은 지금 손에 꼽을 정도요. 2,500개 중에서 손에 꼽을 정도로 올라가 있단 말이죠. 그리고 걔네들도 지금 변동성 굉장히 커. 상한가 갔다가 하한가 갔다가 아주 연병을 하고 있단 말이죠. 이렇게 되고 있으니까 이게 참 답답한 거지.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요. 네, 삼성전자 같은 거 봐봐요. 이 공매도가 연초에 연초 대비해서 엄청 늘었어. 그래가지고 공매도에 대한 차익 실현이라든지 이제 뭔가 좀 해보려고 하는 느낌적인 느낌을 조금씩 갖고 있어요. 근데 지금 삼성전자를 이제 여기까지 떨어져가지고요. 여기서 공매도 쳐가지고 얼마나 쳐먹겠냔 말이죠. 공매도를 이쯤에서 친다거나 8만원대 또는 9만원대에 쳤어. 그러면은 먹을 게 있겠죠. 공매도로. 근데 여기서 이게 기어 내려가가지고 완전 박살나버렸어. 이제는 공매도 쳐가지고 먹을 게 뭐가 있을까? 응? 이제 와서 공매도 건드리는 건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뭐 공매도 금지하라 이런 말은 별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네. 다만 이제 또 올라가게 됐을 때 또 얻어맞을 수 있으니까 뭐 그렇게 하는데 지금 같은 때 이제 공매도 금지해가지고 만약에 주가가 또 옛날처럼 이렇게 올라가 버린다. 그렇게 되면은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거 봐라 공매도 금지하니까 올라가잖아. 얘기가 나올 수 있겠죠. 근데 공매도를 금지시켜버리게 되면 실질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밀고 들어왔을 때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주가를 조작할 수는 없게 돼요. 이건 맞아. 그래서 공매도를 막아놓으면 주가가 더 올라갈 것 같기는 해요. 더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긴 한데 뭐 일단 정부가 그거를 계속 막아놓고 있는데 뭐 어쩌겠습니까, 그죠? 근데 뭐 다행인 것은 공매도 잔고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많이 늘어나지 못할 것 같다 생각은 좀 들고요. 내일 삼성전자는 5만원 갈 수도 있어요. 5만원대 갈 수도 있고요. 지금 신용융자 계속 잘 줄어들고 있습니다. 네, 이 정도 내일도 만약에 까지게 되면은 네, 오늘 보시면 아시겠지만 많이 줄었죠? 네, 오 역대급 많이 줄었습니다. 지금 네, 신용이요. 네, 역대급 한 얼마 줄은 거야? 4천억 좀 줄었나요? 네, 신용이요. 21조 2천억에서 20조 8천억까지 줄었으니까 더 줄을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반대 매매가 나오더라고요. 오늘 아침에도 반대 매매가 나오고, 그러니까 지금 이만큼 줄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죠? 네. 엄청 줄었죠? 여기 지금 올 1월 달에 좀 그런 게 있었네요. 공매도가 많이 줄었던 20조 7천억까지 갔던 적이 있었는데 지금이 어떻게 보면 역대적으로 가장 싼 가격 아닙니까? 그 신용 많이 주는 자리 아니에요? 신용 잔고 20조 밑으로만 떨어져도 시장 바닥 가까이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만약에 현재 시점에서 시장을 조금만 더 뺀다. 지금 유럽이 작살이고 미국이 크게 떨어져 있고 내일이 미국 만기일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아침에 반대 매매가 됐어요. 내일도 나올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내일도 주가가 떨어진다 그러면 모레도 나옵니다. 당분간 계속 나올 거예요. 이게 우리한테는 긍정적인 신호로 보셔야지 돼요. 실제로 오늘 아침에 주가가 올라갈 때도 개인들이 팔고 있었어. 개인들이 팔고 있었어요. 그리고 미수 잘 보세요. 여기서 미수 쓰신 분들은 내일 주가 떨어지면 무조건 반대로 털려요. 네. 신용도 털리겠지만 미수는 무조건 털립니다. 미수가 지금 바닥을 잡았다 해가 단타 치려고 들어간 사람도 있는데 다 털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다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개인들 입장에서는 이 신용이라든지 뭐 미수라든지 이런 반대 매매가 와르르 쏟아졌을 때 이것을 누가 받아주느냐? 네. 누가 받겠어요?
안 봐도 비디오지 뭐. 여러분들이 받으시면 되거나 외국인이나 기관이 받습니다. 티 안 나게 받아야 돼요. 티 나게 확 받아주면 안 되니까요. 티 안 나게 받아갈 거야. 이거는 지금 신용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주가가 떨어졌으니까 신용이 여기 20조 이렇게 넘어가 있으면 안 돼요. 어떻게 돼야 돼요? 예전처럼 한 14조, 15조까지는 떨어져야 되는데, 맞아. 거기까지 안 떨어진다 하더라도 17, 18까지는 가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많이 떨어져야 되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그런 식이라고 보시면 되고, 삼성전자에 목을 매는 이유는 삼성전자의 개인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에게 기회가 올 수도 있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아니면 그 위쪽에 이제 시총 상위 종목들이 이제 개인들이 목을 많이 맸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기회가 올 수도 있어요. 왜냐면 반대 매매가 무지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네. 반대 매매가 무지하게 나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것을 받아주고 있다는 얘기라서 어떻게 본다라면 얘네들한테 기회가 더 빨리 올 수도 있어요. 개별주들 같은 경우는 반대 매매나 이게 공매도가 없는 상태에서 등락이 굉장히 크죠. 그런 부분들인데 그렇게 진행하는 거지만 실제로는 이제 아직까지는 버틸만 하다라고 생각했었던 삼성전자가 이렇게 빠지면서 더 이상 못 참겠다라고 터져 나올 때 그 물량을 받는 애들이 기관이나 외국인이 될 거란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되겠죠. 근데 매수 같은 경우는 그것만 보고서 들어가시면 안 돼요. 우리는 걔네들이 충분히 총알바지를 해주고 난 다음에 들어가셔도 상관없습니다. 왜냐면 우리도 똑같은 개인으로 인식이 될 거 아니에요. 어쭈 지금 들어와? 그럼 더 빼버려.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그럴 거 없이 자 이제는 못 들어옵니다 라고 하고 오라이 문 탕탕 두들기고 출발 딱 눌렀을 때 문 딱 닫고 출발하면 어떻게 돼요? 버스 못하는 거죠. 자 그 상황이 되면 주가는 어떻게 올라간다? 빠르게 올라갑니다. 빵 튈 거예요. 빵 튄다고. 그러니까 그 시점까지는 기다려줘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매매를 조금 천천히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뭐 사시는 건 괜찮다고 생각해요. 네, 뭐 사는 건 괜찮아요. 근데 많이 사지 말고 조금만 찔러요. 조금만. 뭐 그냥 뭐 삼성전자 한 10주 사겠다. 뭐 그거 괜찮아요. 뭐 50만 원어치 산다고 해서 뭐 내 인생이 망가질 것도 아니고요. 그죠? 네, 50만 원 좀 사봐야 되겠다. 아 사보세요. 괜찮아. 그거 다 경험인 거고 다 하는 거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기다가 모든 주식 다 일괄 매도 쳐가지고 현금 만들어서 삼성전자에 몰빵 쳐. 이러면 안 되겠지. 왜냐면 내가 아직 살만하다는 증거거든. 진짜 무서우면요 이런 생각 자체를 못해요. 그냥 주식을 빨리 팔아야 되겠다는 생각밖에 없거든. 그냥 막 일괄 매도 치고 막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확실히 분위기는 좀 달라지고 있어요. 확실히 분위기는 달라지고 있어. 그리고 같은 재료 자이언트 스텝에 대한 부분들을 뭐 골 때리게 생각하잖아요. 어제 미국 증시가 올라간 이유는 뭐예요? 자이언트 스텝. 연준이 금리를 올렸기 때문에 0.75나 올렸기 때문에 이게 되게 웃기는 거 아닙니까? 0.75 올릴 것 같아서 무섭다 큰일 났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주가를 빼던 놈들이 0.75를 딱 올려놓으니까 야 연준이 인플레이션과 아주 그냥 강경한 그런 싸움을 통해서 인플레이션 확실히 잡겠다는 의지가 보여 주가를 올려야 되겠다 이런 개 같은 말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개 같은 말이 어딨어요. 아니, 언제까지만 해야 되는 경기 침체니 지랄이니 하다가 갑자기 연준이 금리를 올려가지고, 네, 뭐라고? 인플레이션을 확실하게 잡아줘야 되겠다? 이렇게요? 이게 얼마나 골 때리는 얘기입니까? 그쵸?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사실 이제 이 재료라든지 뉴스라든지 이런 것들은 얼마나 쓰잘데기 없는 것들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일이죠. 네. 단적으로 보여주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단적으로 보여지는 이런 부분들에서는요, 여러분들이, 그냥, 이제 뭐 눈으로 보여지는 부분들이 확실해지기 전까지는 매매를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정말 꼭 사고 싶다고 생각되는 것들은 그냥 조금씩 사시면 돼요. 조금씩 사보고, 조금씩 대응해보고, 뭐 그렇게 하는 건 문제 없어요. 조금 산다고 해서 큰일 나지 않습니다. 주식이 아예 없는 것과 한 주라도 있는 것은 차이가 있어요. 아예 없으면은요, 주식을 따라가지 못해요. 나중에 주가가 이렇게 내려갔다가, 빵 치고 올라갈 때 나한테 주식이 있으면 얘를 추가 매수할 수가 있는데 나한테 주식이 없으면 얘를 못 사요. 왜 못 삽니까? 사면 되죠? 라고 하지만 이게 심리적으로 좀 달라. 나한테 주식이 조금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신규 접근과 추가 매수의 차이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매수를 못해. 그래서 조금씩 담아주는 게 괜찮긴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천천히 가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시장은 일단
뭐 오늘 만약 2%빵 올려가지고 양봉으로 칵 마감이 됐으면 아마 오늘 또 흥분한 사람이 굉장히 많았을 거고, 오늘 아침에 막 매수하신 분들 많이 있었잖아요. 네. 그 흥분해가지고 막 따라가시는 분들 많이 있었을 텐데, 이게 그 뭐 어차피 뭐 변동성이 크게 나타난 건 아닙니다만, 그래서 좀 재미없었잖아요. 그리고 내일 만약에 네, 또 떨어진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피곤하지. 지금 뭐 유럽 증시가 빠져 있고, 유럽은 지금 영국이 금리 인상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래요. 네, 그 부분이 좀 있는 부분이 있고요. 미국이 빠지는 이유는 선물이니까 일단은 아침에 좀 떨어뜨렸다가 뭐 반등에 나갈 수 있지 않겠어요. 생각해보니까 그게 아니었던 것 같아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고요.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어제 반등 치고 올라갈 때 따라붙은 애들 또 떨구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겠고요. 장이 변곡점이 올 때는 올랐다 내렸다 아주 지랄 같아요. 네. 올랐다 내렸다 아주 지랄 같습니다. 그래서 뭐 아주 그냥 정신 사나운 그런 상황이 됩니다. 샘표 같은 경우 봐봐요. 샘표. 오늘 상한가에 가버렸어. 이거 얼마나 정신없이 지랄합니까? 상한가 갔다가 막 이따 얼마 빠졌어요? 15% 빠졌다가 다시 이만큼 올라서 23% 갔다가 12%가 떨어졌다가 갑자기 또 상한가를 가버렸다가 내일은 또 빠지겠지? 네. 지금 이 타이밍을 보면 또 빠질 것 같잖아요? 이런 지랄 같은 상황이 있다니까요. 이게 지금 개별주들이 계속 이런 식의 모양을 보여줘요. 그 다음에 뭐 노터스? 뭐 이런 거. 노터스. 이거 뭐 끝난 거지. 뭐 공구음원? 네. 뭐 이건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거 오늘 이렇게 됐으면 내일 또 빠진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냥 막 치고 올라갔다가 변동성이 나타나는 것, 이런 게 많이 생겨요. 네. 그냥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냥 내려갔다 싶으면 다음날 막 급등해버리고, 막 팔고 나니까 급등하고, 뭐 사람이 정신이 나가버립니다. 네. 샀는데 사자마자 다음날 한 15% 빠져가지고 마이너스 한 20% 나와버렸어. 와, 못 참겠다 팔아버렸더니 다음날 한 상한가 가버려. 뭐 돌아버리는 거죠. 네. 이런 장이에요. 그럼 내가 뭘 해야 될까 생각이 들어. 내가 지금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까 막 헷갈려 버리죠. 헷갈릴 때는 어떻게 돼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헷갈리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가만히. 왜요? 원래 그렇게 막 지랄 연병을 떨고 막 그런 것들도요, 결과 지가 어쩔 거예요. 뭐 네, 힘들면 쓰겄지. 네, 힘들면 쓰겄지. 힘이 남아 도니까 저게 연병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난리를 치는 거 아니겠어요? 그냥 냅둬불어. 그냥 지쳐서 떨어질 거지. 그냥 네, 냅둬불어. 그럼 지가 혼자서 연병 지랄 하다가 재미없으면 쓰겄지 뭐. 멈추면 그때 가서 그냥 좀 들여다봐요. 그래서 이제 좀 사볼까 아니면은 뭐 말까 뭐. 이게 팔아먹는 입장에서는 변동성이 나올 때 바로 팔아버려야 되지만은 사는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아도 되거든요. 항상 돈을 가지고 있는 입장은요, 여러분들은 이제 지금은 뭐 예수금 없고 주식만 있는 상태일 수도 있겠지만은 돈을 가지고 있는 입장이에요. 왜냐면 여러분들은 파는 입장이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은 주식을 사야 되는 입장인 거죠. 이해되세요? 여러분들은 주식을 사야 하는 입장이고 팔아야 되는 입장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갖고 있는 주식이 많이 떨어지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보셔야지 돼요. 그래서 사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사는 건 항상 느긋해야 됩니다. 사는 사람이 막 그냥 뭐 그 물건 못 사가지고 막 안다라는 거 봤어요? 주식시장에서만 그래. 주식시장에서만. 투자에서만 그래. 투자에서만. 주식에서만, 뭐, 코인에서만 아주 막 다 그래요. 그냥. 돈이 있는 사람이 더 그냥 안달이 나가지고, 어떻게든 좀 뭐, 나한테 좀 줘보십시오. 뭐, 그러면, 웃기는 거죠. 왜 그거 없으면 큰일 나? 아니잖아요. 조금만 사보시든가, 정말로 그러시면. 근데 그냥, 그걸 못 사가지고 막 안달이요. 이거 지금 갑과 을이 반대로 된 거 아닙니까? 네? 갑을이 반대로 된 거잖아. 갑이 누구요? 돈 든 사람이 갑인데, 네? 돈 든 사람이 갑이야. 돈 든 사람이 갑인데, 시원하게 그거를 못 사가지고 막 안달이요. 조금 사는 건 괜찮아요. 네, 조금씩 사는 건 괜찮아요. 사고 나서 떨어지는 건 뭐 늘 있었던 일 아닙니까? 그래서 뭐 그건 괜찮아요. 괜찮은데, 많이 사거나 또는 뭐 공격적으로 뭐 한다거나 뭐 포트를 완전 이제는 진짜 바꿔야 되겠어 해가지고 와장창 팔아가지고 한쪽으로 뭐 올빵 친다거나 이런 이상한 짓을 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네. 이런 이상한 짓을 하시면 안 돼요. 이런 것만 안 하시면 됩니다. 잡주는 나도 있어. 근데 잡주가 별게 아니에요. 네. 우리 에브리바디가 모두가 잡주를 가지고 있어. 왜냐면 주식가가 내려가서 마이너스 30% 넘어가면 일단 잡주 소리 들어. 이 개잡주를 내가 왜 갖고 있는 거지? 이걸 내가 왜 산 거지? 라는 생각하는데 지금 마이너스 30%짜리 종목 없는 사람들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이 부자 있나? 네. 이 부자는 없을라나? 네. 뭐 그런 사람 없을 수도 있겠지. 네. 마이너스 30% 이상
이런 종목 없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없잖아. 그럴 리가 없잖아요. 시장이 30%가 빠졌는데, 만 30%짜리 종목이 하나도 없으면, 그건 진짜 대단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아니면은 뭐 이상하거나, 이상한 거야. 보통 사람이 아닌 거지. 네. 아니면 포트폴리오 구축을 안 하거나. 여러분들, 그냥 이 잡주라고 불릴 수 있는 종목을 나도 다 갖고 있어. 다 갖고 있어요. 네. 존중님은 종목 수가 많지 않은가 봐. 종목을 한 1000개쯤 갖고 있어야 돼. 네. 네. 좋겠어요. 28% 최고라서. 네. 아무튼 뭔지 아시겠죠? 너도 나도 쟤도 걔도 다 잡주 갖고 있어요. 잡주 갖고 있는데 이게 본질이 잡주인 건지 주가가 떨어져서 잡주인 건지를 봐야 돼요. 본질이 잡주인 것인지, 예? 본질이 잡주인가? 아니면 주가가 떨어져서 잡주인가? 이거 생각해봐요. 주가가 많이 떨어져서 잡주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큰 착오예요. 네? 큰 착오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주가는 시장에 따라서 얼마든지 떨어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어요.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빠질 수도 있고 생각했던 것보다 기준점보다 더 많이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놈을 잡주라고 평가하기에는 지금 시장이 너무 가혹하다는 이야기지. 삼성전자도 지금 여러분들한테 잡주가 될 수도 있어요. 그죠? 어떤 사람에 의해서는 뭐 9만원에 샀다 그러면 잡주가 되는 거지. 뭐 잡주잖아. 잡주. 삼전 잡주, 뭐 하이닉스 잡주, 뭐 다 잡주죠. 다 잡주야. 그냥 손에 나면 다 잡주지 뭐. 네, 다 잡주요. 아, 그 공매도 기한 없는 거, 그래서 정부가 인심 쓰는 척 해줬잖아요. 그럼 개인 니들도 뭐 기한 없이 해. 네. 너희들도 기한 없이 그냥 해. 연장하고 싶으면 무제한 연장하게끔 해줄게. 이런 확 가가지고 진짜 그냥 찬물에 끼얹으려다 내가 확 말아버렸네 진짜. 이씨,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네. 아니 외국인들한테 그 기한을 무기한 연장하는 걸 없애고 그냥 그 기한 내에 상환할 수 있게끔 만들어라. 이게 그렇게 어려운 거야? 이걸 왜 안 하고 개인들 니들도 그렇게 해. 이 이런 씨, 확 그냥 뭐 씨. 아유, 진짜 이거 생각하면 또 열받네. 네. 하여튼 이 공매도 문제는 뭔가 다른 게 있는 것 같아. 네, 뭔가 다른 게 있는 것 같아. 그죠? 네, 뭔가 다른 게 있는 것 같고. 자, 다시 돌아가서 이야기해 봅시다. 자, 시장이 뭐 이번 달에 정말 기형적으로 많이 빠졌어요. 기형적으로 많이 빠졌고, 그냥 이번 달뿐만 아니야. 올해 자체가 그냥 헬이요, 헬. 올해 자체가 헬게이트입니다. 그냥 딱 그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면서부터 헬게이트가 열렸어요. 웰컴 투 헬, 고 투 헬 가지고 그냥 헬로 들어온 거야. 가지고 아주 그냥 지라 같은 상황이 벌어진 데서 여기서 푸틴놈이 하나 나타나가지고 뭐 내가 더 죽여줄게 이 지랄을 하는 거 있는 상태고요. 네, 이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따지고 보면요, 6월달에만 지금 10% 빠졌죠? 6월달에만 10% 빠진 거고요. 저기 이제 올해만 지금 벌써 20% 넘게 빠진 겁니다. 네. 시장이 20%가 빠진 거라고. 시장이 20%가 빠졌어. 이게 어디 가서 뭐 근데 나스닥은 더 심하지, 솔직히. 나스닥은 네, 더 많이 빠졌어요. 나스닥은 거의 뭐 뒤짐이에요, 뒤짐. 그러니까 사실 이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우리 일반적인 이런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솔직히 뭐 지금 국장이 안 돼 가지고 작년에 국장이 안 돼 가지고 LIC 국장 짐 싸 가지고 미국 국장 가자. 미국 국장 가 가지고 또 작살난 거 아니에요. 그 코인도 박살났지. 집값도 별로지 지금 막. 그러니까 이제 여러모로 힘든 거죠. 힘든 상황에서 계속 힘들고, 그런데 더 안 좋은 얘기들 나오고 더 나쁜 얘기 나오고 추세는 더 빠지는 것 같고 막 그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버티기가 많이 힘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진짜 거짓말 아니고 톡 건드리면 울어요. 네. 으아! 그러면서 일갈매도 눌러버린다고. 여러분 그것만은 방지하셔야 됩니다. 네. 그건 방지하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주식의 이제 뭐 어느 정도 어설픈 경험, 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지금 경험이라고 뭐 계속 내린 것밖에 없어. 경험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뭐 주가 내린 것밖에 없는데 언제 상승장을 보긴 했겠어, 그죠? 네. 언제 상승장을 보긴 했겠습니까? 근데 상승장이라는 게 있긴 있는 겁니까? 그런 날이 오긴 옵니까? 주식이라는 게 오르긴 오르는 겁니까? 라고 얘기가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이 나올 거 아닙니까?
지금은 그런 생각일 거 아니에요. 주식이 그래서 오르기는 오릅니까? 이게 오르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 뭐 돈 번 사람이 있다는데 정말로 그런 게 있나요? 나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네. 그게 여러분들을 지금 초보 투자자들의 공통적인 상황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굉장히 힘든, 여러분들 더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와이프가 와가지고 그래. 여보 아직도 주식해? 좀 기다리면 돼. 당신 수익은 나본 적이 있어? 그러면 거기서 이제 할 말이 없어요. 당신 수익은 나본 적 있어? 당신 주식한 지가 벌써 1년 반이야? 수익은 나본 적 있냐고? 그러면은 할 말이 없지. 이게 뭐냐면 작년에 상승장으로 들어온 초보 개미들의 내용이에요. 이게 제일 큰 문제인 거지. 그러니까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그 상승장에 대한 환상이 점점점 깨지고 있는 거야. 정말 상승장이 오긴 오는 걸까? 정말 수익이 나긴 나는 걸까? 정말 좋은 날이 오긴 오는 걸까? 그 날이 오면 내가 손실을 회복해서 좋아질 수 있는 걸까? 경험해보지 못한 거잖아. 경험을 해보지 못한 거기 때문에 그런 의심이 들고 상황이 나빠지고, 거기서 나쁜 뉴스가 막 나타나고 그러면은 존니가 나한테 사기쳤구나, 성투사가 나한테 사기쳤구나, 이런 개떡 같은 새끼들, 뭐 지들이 뭐 주식 어쩌고저쩌고 한다면서 뭐 지금 다 그런 부정적인 얘기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나한테 욕해, 괜찮아. 네. 욕해, 같이 욕할게요. 네. 이 게시판, 그러면서. 이 총 같은 게시판, 막 이렇게 얘기한다. 진짜 욕하면 안 되고, 네. 이 게시판을 내가 얼마 전에 봤어요. 이 게시판, 네. 게시판이요. 아무튼 뭐,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진짜 상승장이 오긴 옵니까? 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긴 한데요. 진짜로 오기는 와요. 네. 오기는 와요. 온다고. 옵니다. 종교가 있든 없든지 간에 뭐 그런 분들이 이제 뭐 그 절대적인 어떤 신을 믿고 뭐 그런 거, 뭐 삼신할머니를 믿어도, 네, 아니면 뭐 옥황상제든 알라신이든 뭐 누구 뭐 예수님이든 뭐 부처님이든 간에 뭐 그런 것들 이제 절대신을 이제 믿고 그런 분들이 있다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네. 근데 이거는 조금 더 괜찮아. 네. 이건 좀 괜찮아요. 이거 괜찮은데, 왜냐면 주식시장은 진짜로 상승이란 걸 보여줘요. 그리고 상승이란 걸 보여주면서 뭐 해줘요? 실제로 수익을 만들어주거든. 근데 여기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문이 좁은 문이에요. 처음에 출발한 사람은 이만큼이지만 이 문을 통과한 사람은 요만큼밖에 안 돼요. 왜? 살아있는 사람이니까. 다 죽어버려요, 중간에. 자, 사람이 왜 죽는지 아십니까? 사람이 아주 작은 병에도 걸려서 죽는 사람이 있어요. 실험을 한 적이 있었죠? 어떤 사람한테, 건강한 사람이에요. 당신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이 사람이 그날부터 시름 앓다가 진짜로 죽어버렸어. 이 실험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런 사례가 있어요.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진짜로 이 사람한테 당신은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주변을 정리하시고 이제 세상을 떠날 준비를 하세요. 시름 앓다가 건강한 놈이 진짜 죽어버렸어. 왜 그랬을까? 나는 곧 죽는다라는 부정적인 생각이 지배를 했겠지. 절대 돈 못 법니다. 이대로 끝나는구나. 세상이 끝나는구나. 자, 전쟁이 났어. 3차 대전 막 완전 불바다야. 막 경기 침체 와가지고 막 주가 바다가 뭐 지금 뭐 종합주가 지수가 1000포인트를 가. 막 삼성전자 뭐 부도 날 것 같아. 막 네, 우리나라는 끝장났어. 일단 생각하고 있으면요, 절대 이 주식판에서 돈 절대 못 법니다. 못 버는 거야. 왠지 아시겠죠? 내 자체가 지금 나의 미래를 부정하고 있는데 누가 나를 돈을 벌게 해주냐고. 그리고 지금 보여지는 것 자체를 전부 다 부정적으로 생각해요. 다 부정해버려. 이런 날은 없었어! 이런 얘기 하잖아. 이런 날은 없었어. 맞지. 여기서부터 들어와서 이제 하고 있는 거니까. 없긴 없지. 내 인생에는 없었지. 근데 이런 것들이 존재는 있었잖아.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뭐 조선왕조를 다 뭐 부정해? 네? 고조선을 부정해요? 네.
부정하지 않잖아요. 그럼 뭐 옛날에 있었던 거잖아. 근데 뭐 지금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부정하는 건 아니지.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상황은 좋은 날은 오게 돼 있다고. 앞서서 설명드렸지만 여름을 살고 있지만 겨울이 오지 않을 거라고 누가 생각하고 있어. 지금 우리가 뭘 하고 있어? 역시즌. 인터넷에 보면 역시즌이라고 있어요. 지금 막 패딩 이런 거 막 팔아. 날씨 더워 죽겠는데 뭔 패딩이냐 이씨. 하지만 이거 파는 사람들은 뭐요? 겨울이 올 거라 생각을 사는 거야. 겨울에 밀짚 모자를 사라 그랬어요. 왜? 여름이 올 거니까. 하지만 이때는 수요가 줄어들어서 굉장히 싸단 얘기지. 여름에 롱패딩을 사라. 요즘에 롱패딩 말고 뭐 입어요? 다 롱패딩 입나? 네. 여름에 롱패딩을 사라 이거야. 네? 겨울에 수영복 사라 이거야. 비키니 사라고. 겨울에 비키니 사. 여행 갈 때 입으면 되려나? 하여튼 뭐 그러라고. 왜냐면 오니까 주식이 떨어질 때 사라고요. 왜? 올라갈 거니까. 근데 문제는 어설프게 사면 떨어지는 동안에 힘들다가 못 버티고 이탈한다는 거지. 겨울 초입이 더 싸요? 진짜? 그러니까 그럼 그걸 여기다 이렇게 맞춰 봅시다. 자, 여름이야. 여름인데 겨울이 막 올라 그래. 그건 뭐요? 상승을 하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럴 때 사라고요. 나 지금 말을 너무 잘 만들었다. 아주 좋았어요. 네. 이렇게 보면 영선님하고 나하고 짠 거 같잖아. 네. 겨울 초입이 더 싸. 네. 자, 주가도 어떻게 해요? 떨어지고 있을 때, 한참 떨어질 때는, 싼 게 아니야. 싸 보이지만 싼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올라가려고 할 때, 이제 하락이 끝날 때, 그때가 더 싼 거고, 그때가 더 좋아요. 그러니까 바로 입을 수도 있잖아. 그리고, 네, 진짜. 네. 꼭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맞아요. 저는 시장이 폭락을 할 때도 항상 똑같은 이야기를 해드리죠. 왜냐면 시장은 반복돼요. 상투가 있을 때는 똑같은 얘기 해드려요. 이럴 때 똑같은 얘기 또 해드려. 금리가 높아졌을 때 똑같은 얘기 해드리지만 하락을 했을 때 바닥을 쳤을 때 똑같은 얘기 또 해드려요. 모든 진리는 그냥 생활 속에 다 들어있어요. 네? 내가 오늘 아침에 기분이 좋게 일어났어. 딱 잠에서 일어나가지고 모든 가족들에게 좋은 아침. 오늘 우리 아들 너무 잘생겼네. 우리 딸 너무 예쁘네. 당신은 야 장난. 야 우리 동네 최고 미녀. 막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이 양반이 미쳤나? 아빠 미쳤어? 어디 아파? 그러면서 애들이 기분 좋게 출발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하루가 기분이 좋은 거지. 근데 딱 일어나자마자 야 이 새끼야 너 임마 너 이제 당신 머리 막 이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럼 진짜 이 양반이 미쳤나 이게 아니라 이 새끼가 미쳤나가 되는 거죠.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장이 빠진다고 해서 슬퍼하지 마세요. 그냥 기분 좋게 생각하시고 항상 잘 될 거라 생각하세요. 그래야 돼. 잘 될 거라고 생각해야지 잘 되는 거야. 안 될 거라고 죽상이고 나는 글렀어. 나는 끝났어. 이제 주식은 망할 거야. 이제 삼성전자는 5만원 내려서 4만원이 갈 거야. 가면 어때, 씨. 그때 사면 되지. 예? 4만원 가면 어때? 4만원 사면 되지. 4만원 갔다가 9만원 가면 될 거 아니요. 예? 4만원 갔다가 10만원 가면 될 거 아니요. 뭔 생각인데. 뭔 상관이요. 그렇잖아요. 내가 안 팔겠다는데 뭔 상관이요. 지금 고통을 그냥 한 달 정도, 2달 정도, 아니, 두세 달 더 하면 어때요? 그냥 그렇게 갖고 가면 되는 거지. 뭔 상관인데, 그게, 씨. 내가 안 팔겠다는데, 씨. 그죠? 내려와, 이씨. 그럼 내가 더 밑에 사줄게, 이씨. 그럼 되잖아요. 그거야. 네. 부도만 나지 않으면 돼. 그잖아요? 상장 폐지만 안 되면 돼. 그잖아요. 뭔 걱정이야. 근데 그걸 그냥 걱정을 하면서 그냥 일괄 매도를 쳐버려. 이걸 이제 다 팔아가지고 뭐 다른 쪽으로 지금 막 이야 저게 저놈이 잘 가는 것 같으니까 저기다 집어넣을까? 이런 생각 자체를 하지 마. 어차피 거기 가면 또 물려. 거기 가면 또 물린다고요. 여러분들의 종목이 잘못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인드가 잘못된 거예요. 그죠? 한 번도 보지 못한 거라서 그래. 처음 하는 거라 그래. 처음이라 그런 겁니다. 다 이해해요. 근데 두 번째에도 그러면 안 되겠지. 그죠? 두 번째도 그러면 안 돼.
이렇게 알고 있는데도 그러면 안 돼. 실수는 반복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지나온, 옛날에 안 그랬을 것 같아요? 전쟁이 나도 마찬가지야. 우리나라에서 전쟁만 안 나면 돼요.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열리면 됩니다. 전쟁 나면 다 똑같아. 그냥 미국에 핵폭탄 떨어져가지고 백악관에 날아가도 똑같아. 우리 주식시장 열려있으면 괜찮아. 네. 다 똑같아요. 그러면 저 밑바닥에 사. 그럼 어차피 또 다시 올라가게 돼 있어요. 네. 근데 백악관에 날아가면 좀 애매하긴 하겠다. 그 정도까지는 안 되겠고. 네. 근데 솔직히 얘기해서 생각해봐요. 푸틴이 그래서 핵전쟁 할 것 같아요? 조만간 할 것 같다라는 얘기가 있긴 있지. 네, 조만간 할 것 같다. 할 거다라고 얘기를 푸틴이 하긴 했어. 그랬더니 참모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이거 뭔 얘기요? 그러면서 우크라이나와 평화협상 보고서를 막 발표하고 막 그랬어요. 이게 그냥 하는 말 같지 않아요? 네. 그냥 하는 말 같지 않습니까? 아무튼 그렇게도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종목들 잘 분산하시고 너무 겁먹지 말고 또 그냥 밤새 또 이제 미국 증시 나스닥 선물 이상한 거 보고서 그거 쳐다보면서 또 막 그냥 내일은 얼마나 내릴까 어떻게 하면 좋으냐 어떻게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미국장이 떨어지는데 어떻게 할 수 있어 푸틴이 핵을 가지고 와서 발사 버튼 누른다고 하는 걸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 수 있는데 법정 스님이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걱정을 하지 마라. 그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뭐 달라고 걱정하냔 말이야. 어떡할 건데요? 어떡하실 거예요? 어떡할게요? 어떡할게요? 지금 어떡할 건데? 그렇잖아. 3전 상패가 되면요? 그러면 제가, 석고대절하겠습니다. 네, 광화문에서 유튜브 켜놓고 석고대절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네, 3보 1배를 100m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저 때문에 삼성전자가 상장 폐지가 됐군요. 그러면서 내가 석고대절하면서, 3보 1배 100m. 아니야, 100m가 아니라 1km 정도는 가야겠습니다. 1km. 네, 해드릴게. 삼성전자 상폐되면, 그때 되면 우린 다 끝나. 네. 삼성이 상폐되면 우린 다 끝나는 거야.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네. 여러분, 정보를 스스로 가공하거나 스스로 더 나쁘게 더 확대하거나 그러지 마세요. 이게 말이 하나만 건너가도 더 확전되는 게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듣지 마시고 내가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부분만 생각하세요. 내 말도 다 믿지 말어. 네, 내 말도 다 믿지 마. 시장이 내일은 좀 좋아질 수도 있겠죠. 어쩌고저쩌고 이런 소리에도 믿지 말고 그냥 눈으로 보고 하세요. 어떤 걸 봐야 돼요? 추세가 돌아가는 거. 그것만큼은 내가 확신하다. 네. 그것만큼은 확실합니다. 추세가 돌아가서 올라서기 시작할 때 수급이 근데 이제 좀 돌아서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바닥이 근처에 있을 거다 자꾸 생각을 하는데 아직 바닥이 아니니까 내가 확실하게 말씀은 못 드리겠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물러서야 될 위치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와서 뭘 팔겠다고 그래. 그러지 마시고 그냥 느긋하게들 가세요. 네. 아시겠죠? 네. 그리고 삼성전자 상장 폐지되면 내가 살게. 삼성전자. 삼전 내가 사지 내가 인수한다 그래갖고 내가 삼전 인수해서 잘 키울게요. 네. 석고대절 일단 하고 삼전 내가 인수하겠습니다. 그냥 인수하면 되잖아. 그럼 상장 폐지 내려오라 그래. 한 200조까지만 내려오면 내가 인수하지 그냥 얼마 안 되네. 200조 네. 그지? 네. 내가 사줄게요. 네. 걱정하지 마. 삼성전자 상폐되면 내가 사준다. 에이씨 몇 푼 한다고 에헴. 그렇잖아요. 그런 쓸데없는 걱정하지 마시고 하늘이 무너질까 걱정을 왜 하냐 그러면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당장 내가 어떻게 내일을 더 행복하게 살을까 오늘 밤에 어떻게 더 행복하게 잠을 잘 수 있을까 그런 걸 생각하세요. 괜찮습니다. 아시겠죠? 자, 느긋하게들 가시고 긍정적인 생각 꼭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은 특별하게 메시지를 전달해 드리는 것보다도 그냥 여러분들의 어떤 마인드, 요즘엔 그냥 마인드예요. 여러분들의 생각, 그 다음에 마음가짐, 그런 쪽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힘든 거는요, 마음이 힘들어서 그런 거예요. 걱정되기 때문에. 근데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런 얘기를 해드리기 위해서 오늘 방송을
진행을 한 거니까 참고하시고요. 분위기는 달라졌어요. 같은 재료를 가지고 막 그냥 말잔치 하고 있는데 진짜 아무 말 대잔치야. 들어보면은 얼토당토 안 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휘둘리지 마시고 그냥 중심 잘 잡고 네. 네가 죽나 내가 죽나 해보자 이씨 막 이렇게 네. 한번 하세요. 맨입이 안 되면 술 한잔 하고서 그냥 이 시끄럽다 이렇게 하면 해. 괜찮아. 지금 같은 때 다 이해해. 아이고 장이 많이 빠져서 그래. 저 개 같은 놈이 장이 많이 빠져 그런 게요. 저 짐승 같은 놈 그러면서 그냥 문 닫아주고 가지. 괜찮으니까 다 그렇게도 하시고 네 느긋하게들 네 한번 그렇게 하시고 아시겠죠? 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하는 겁니다. 화이팅. 내일 아침 시황에서 또 이야기 해드릴게요. 네, 자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푹 주무세요. 다른 거 쳐다보지 마시고 오늘만큼은 진짜 다른 거 쳐다보지 말고 푹 주무세요. 바로 그냥 주무셔봐. 그러면은 네 내일 아침이 좀 달라질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럴 때 공부 많이 하시면 돼요. 이제 유튜브에 보시면은 무료 강의 있습니다. 무료 강의들 주식 배우기 코너에 있는 거 동영상 강의 틈틈이 보시면서 또 어떻게 하면은 상승장에서 우리가 대응할 수 있을까 그런 것도 조금 생각해 보시고요. 네. 모두들 화이팅 하시고요. 네. 여러분들이 나중에 잘 버텼어. 그 얘기 분명히 하게끔 만들어 드립니다. 네. 걱정하지 마시고 예, 마음 푹 놓고 걱정은 졌다 던져버려. 개나 줘버리고 주무세요. 네. 자,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